우리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이란 그 어떤 조례고도에서도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억센 혁명적 신념과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도덕 의리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바친 참된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위후는 젊은 전사들을 떳떳이 품에 안아 살아서는 영광을 주고 죽어서는 영생을 안겨준 위대한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36살이라고 하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6살 그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한 농촌 초급 일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제9작업반 4분조장이었던 리창선 동지입니다. 201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리창선 동지는 몸에 밴 습관대로 작업에 앞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 가정사정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운 동무가 없는지 분조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동무들이 다 보이자 하루 작업까지를 주면서 여성 분조원들에게 변행상목판 10분에게 필요한 흙을 파낼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때 분조장 동지는 우리들에게 하루 작업까지를 주곤 했지만 늘 언제나 분조원들과 어울려 일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분조원들은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날에 흙불 파던 자리에 들어가 흙을 연방 퍼냈습니다. 분조원들도 모두가 성수가 나서 흙을 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성 분조원들이 일하는 뒤쪽의 흙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햇볕에 얼어붙은 땅이 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흙벽을 등진 여성 분조원들은 자기들한테 어떤 위험이 다가들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길이 바를 순간 리창선 분조장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3명의 여성 분조원들을 한꺼번에 밀쳐버렸습니다. 분조원들이 애타게 부르며 흙에 묻힌 글을 꺼냈을 때에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작업반장 동지가 인공호흡을 시키자 가까스로 눈을 뜬 그는 자기를 에워싼 분조원들을 알아보고는 미소를 짓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분조원들이 마지막으로 본 분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발휘한 영적 위훈의 순간은 불과 몇 초. 사람의 한 생이라는 인생 주로에서 한계의 점이 불과하다고 할 그 몇 초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분조장 동지가 동지들을 위해 서슴없이 뛰어든 것을 목격한 저희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분조장 동지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우리 분조장 동지가 간직한 집단과 동지에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분조장 동지는 늘 분조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따랐습니다. 동네 노인들도 가식을 모르고 분조원들을 제 집안 식구처럼 여기는 그를 두고 참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집단과 동지들에게 바치는 그 사랑이 리창선 동지의 생활이었습니다. 리창선 1975년 12월 2일 연안군 오현리에서 출생. 광폭정치란 무슨 말이나요? 이것은 리창선 동지가 6살 나던 때 농장 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이었던 아버지에게 했던 물음이었습니다. 오현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오시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가족과 헤어진 남편의 일로 마음속 그늘을 안고 살던 여성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전설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 가까이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덕정치, 광폭정치 아래 당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난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그늘을 가시고 활기 넘쳐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혁신자 어머니 우물집 여인을 보면서 이 땅의 따스한 햇빛과 맑은 공기를 가슴 뿌듯이 체험하며 살아온 이 땅의 한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니창선 동지를 두고 남을 위해 산 사람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때 있은 일입니다. 그날도 분조원의 생일이었는데 본인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니창선 동지는 자기 집에서 생일 음식을 성의껏 해가지고 나와 분조원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별치 않는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우리는 니창선 동지는 자신보다 먼저 집단과 동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친 사람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누가 아르면 남 먼저 찾아가 이 말을 짚어보고 누가 울적해하면 함께 일하며 웃음꽃을 피워준 리창선 동지. 이창선 동지 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오연미를 찾아오시오 알곡을 정부당 1톤씩 생산하는 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심장 속에는 수령님의 유언을 관찰하기 위하여 분묘한 모두가 자신의 사점처럼 귀중한 동지로 여기었기에 그런 영적인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힘든 일을 다 맡아 하면서도 분조원들이 힘들어할세라 늘 마음을 쓰던 리창선 동지. 이런 동지들과 집단에 대한 리창선 동지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이 바로 분조원들의 생명을 다투는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서슴없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순간이지만 인간의 향기, 삶의 향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동지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희생된 리창선 동지의 감 높은 삶을 높이 평가하시어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지닐 수 있는 미덕이다. 리창선 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공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킨 그의 영적 소행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덕이며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감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가 일하던 작업반을 리창선 영웅 작업반이라고 명명해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리창선 동지가 앞장서 걸음을 내고 복토 작업을 하던 대지에서 오늘은 그가 목숨을 바쳐 구원한 동지들과 그의 아내가 그가 못다한 길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농장원에게 돌려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못다한 목까지 다 합쳐 대르려 영원히 이 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리창선 동지가 그토록 사랑했고 발목이 시도록 밟으며 애국의 땀을 묻고자 했던 연백벌.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고결한 희생정신은 오늘도 나라의 알곡 증산을 위한 애국이 어리로 높디는 연백벌의 숨결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마포 수산사업소입니다. 오늘도 배전을 넘어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면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의 마지막 심장의 외침이 금시렁 듯 들려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순간 한목숨 바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결사보이한 신념의 인간들. 자기들은 비록 죽어도 자기들의 목까지 합쳐 70일 전투를 만선의 백고동으로 빛나게 결석해 줄 것을 절절히 부탁한 불굴의 인간들. 1728호 선원들은 보통 날에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동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판가르하는 그 순간에 전사의 우리를 지켜 죽음도 맞받아 뚫고 나간 불굴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마포 수산사업소에는 안강망선 1728호 선장 홍성관 동지와 선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정히 모시었던 모심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황해남도의 한 해변가에서 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구의 품에서 순간도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허리와 목에 그 끈으로 잘 동여맨 붉은 비로도 천을 씌운 머시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비닐방막과 하얀 종이로 한 겹 또 한 겹 풀어헤쳤을 때 정말 우리들은 뜨거운 감동으로 해서 눈물이 젖어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습기 한 점 스며들지 않게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 해당 기관 일꾼들은 그가 바로 풍랑 속에 침몰된 가마포 수산사업소 안강망선 1728호의 선장이었던 홍성관 동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자리지게 하시려 굳은 날 험한 날 가리심 없이 수많은 수산기지들을 찾고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자기들의 일터에도 찾아오실 것만 같아 사시장철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터침없이 수행했던 1728호 선원들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7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수놓아가던 그들은 뜻밖의 강한 태풍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사정없이 배전을 덮치고 길길이 날뛰는 경랑 속에서 배를 구원하기 위해 필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이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항로만을 달려온 그들에게 있어서 안강망선 1728호는 그들이 딛고선 조국 땅의 한 부분이었고 더없이 소중한 혁명진지였습니다. 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평생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은 우리 기업소의 자광한 포부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모두들 1968년 9월 15일 우리 사업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풍기는 포구를 일일이 돌아보시고 오류공들의 생활 형편과 기업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요약하시고 이 기업소가 앞으로 물고기 잡이를 잘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기업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마포 사람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의 가슴속에도 영광의 포구에서 살며 일한다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위대한 수령님의 조상화를 한 목숨 바쳐 보이한 가마포의 돈독화 영웅의 불굴의 넋도 그대로 맥동치고 있었습니다. 하기에 충송의 70일 전투가 시작된 전날에도 물고기잡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마음속 결의를 굳게 다지고 남먼저 어로 전투에 진입했던 1728호 선원들이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치고 대부분의 날들을
한량사나운 날바다 위에서 맞고 보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남달리 강합니다. 홍성관 동지 역시 집보다 바다에서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시도 영광의 포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모셔진 1728호를 그는 곧 고향 땅의 한 부분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70일 전투의 첫 주로를 앞둔 날 저녁에도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몇 번이나 뱃전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쉬이 집으로 발길을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생각은 항상 어떻게 하면 1728호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앞둔 그날 저는 남편이 밤깊도록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포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자리를 뚫음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이윽도록 바다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내일 출하하겠는데 하룻밤이라도 집에서 편히 쉬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728호가 물고기 잡이 계획에서 도쪽으로 우승을 하고 혁신자 소개판에 사진까지 나붙어서 모두들 얼마나 좋아했는가. 그땐 크지 않은 목소를 가지고 우승을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 생각이 짧았다. 당 제7차 대회를 맞는 올해를 뜻깊게 빛내자고 당에서 70일 전투를 발기했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꼭 1등 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그때 강경실 동지에게는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양보를 다 이룬 홍성관 동지는 다른 나라 같으면 길가의 막들처럼 나딘 그릇을 자신을 조선노동당원으로 오롯한 선장으로 내세워지고 키워준 당이 품은 진정 이상 고대가도 찾아볼 수 없는 어머니 품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애곤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배를 먼저 생각하고 남이 일하면 사심없이 도와주던 홍성관 동지였습니다. 언제나 보답의 일념으로 마음끓이며 당을 위해 조국과 집단을 위해 애써 노력하는 그의 이런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미담들은 1728호 선원들 그 어느 가정에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어느 한시도 가정일에 묻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70일 전투를 앞두고 온 사업소가 들끓고 있는데 집에 한가하게 붙어 있을 새가 없다고 하면서 늘 배에 나가 있었습니다. 초출호를 앞두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은 여느 때 없이 잠자는 두 딸의 얼굴을 정답게 들여다보면서 혜연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조직생활도 잘해서 꼭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바다에 나가 있으면서도 항상 바라곤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붙여볼 새 없이 70일 전투에서 우리 배가 꼭 1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소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아들을 앉혀놓고 꼭 경의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이하는 총대병사가 되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다에서 너희는 조국보위 처소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당 제7차 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자고 절절히 당부를 남긴 최영남, 김철은 동지들. 배의 정비로 밤을 새우는 선원들에게 가정에서 준비한 별식도 안겨주며 우리 모두 마음을 합쳐 꼭 1등의 영예를 지니자고 고무해주던 최기독 동지. 어로공이 된 지 불과 한 달 남짓하여 도구 사람들도 미처 그 이름마저 모르던 조기장 김승범 동지. 지금도 홍성관 동지를 비롯해서 선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1728호 하게 되면 선원들과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배수리, 그물수리, 오구수리를 제일 먼저 끝내고 물고기 잡에서 1등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포 선사뿐만 아니라 포구 인민들이 부러워했습니다. 1728호 선원들이 평시에 한마음 한모습으로 가정보다 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돼서 더 많은 물고기 잡아 당의 기쁨을 들을 일명으로 불탔기 때문에
생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71전투를 부탁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마포 사람들이 잊지 못해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소에서는 출하 준비를 앞두고 너도나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에서는 한창 선체 설비 조립 중이었는데 부족되는 부속으로 해서 저는 홍성관 선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사업소 쪽으로 제일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우리 홍성관 선장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비부속을 서슴없이 내줬습니다. 야, 정말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때 김육철 선장 동무 얼굴은 제가 보기에도 밝아졌지만 1728호 선원들은 서운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지난해 도수산관리국 쪽인 애통식 고깃배 생산 실적을 놓고 볼 때 1728호가 3등의 자리를 차지했고 올해는 뜻깊은 해여서 1등을 하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성관 선장 동지가 바닷사람이 바다처럼 속이 넓고 깊어야지 그렇게 했고 어떻게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여가는가 하면서 애통식 안강망을 두통식 안강망으로 개조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서해바다 쪽으로 수산성 쪽으로 1등을 할 수 있다고 신심과 고문을 안겨줬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물고기 잡이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충성의 71전투 기록장의 한 페이지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기들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적어놓자며 서로의 힘을 합쳐간 1728호 선언입니다. 그러던 2016년 3월 8일 몽군포 수역의 어장에 걸어친 초당 13 내지 18m의 강한 북서풍은 이들의 마음속 지탱점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무서운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운 3월 9일 0시 30분경 대화기를 통해 위급한 정황을 알리는 홍성관 동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체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모두가 물을 푸고 있다. 72전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2016년 3월 8일 깊은 밤이었습니다. 해상경보로의 대피지에 정박하고 있던 1728호에서 이 배가 위험해졌다는 긴급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즉시의 사수적인 구조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1728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정황으로 말한다면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었고 이 파도는 당장 산을 뚫는 듯한 집티 같은 파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바람은 정신없이 불어대고 진눈가비는 총알처럼 우리 얼굴을 마주 앞을 때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결사의 각을 가지고 사생결단의 우주를 가지고 1728호를 한치 한치 정말 힘들게 접근해 갔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소에 보고해달라. 조타시를 정리하겠다. 분분초초를 다투며 자디찬 바닷물 속에 침몰되는 크지 않은 75마력의 목선.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선원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세차게 고동쳤던가. 그것을 증명할 한 장의 사진도 기록장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지막 공개 대화를 통해 그 숨결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안전하게 모시었다. 동무들 70일 전투를 부탁합니다. 광란하는 경랑 속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공개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과 30분. 사람의 한 생에서 30분은 말 그대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안강망선 1728호는 당중앙 드락과 운명의 핏줄로 굳게 이어진 혁명초소였습니다.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 앞에 맹세한 수산물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전에는 돌아설 수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인간들이기에 생명의 위험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마지막 30분이라는 시각에조차
자기의 생명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결사절을 벌였던 것입니다.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은 바로 이런 수령 결사옹이의 투사들이었고 당정책 결사관철의 기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귀중한 혁명 전사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와 그리도 마음 쓰신 경의하는 원수님. 홍성관 동지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1728호 선원들에게는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유가족들을 당에서 맡아 보살펴주자고 하시며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다 안아주시었습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당하여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경례하는 원수님 그토록 뜨거운 종을 다하셨으니 정말 바다하는 사랑 꿈만 같아 세상에 대고 소리쳐 말하고 싶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 우리들의 남편은 비록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도 온 나라가 다 아는 가마포 영웅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마포의 8명의 선원들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홍성관 동지와 1728호 선원들의 생은 길지 않았어도 그들이 지니었던 숭고한 정신은 우리 당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충성의 항로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맡은 처소에서 남모르게 바치는 전사들의 그 수고 그 희생정신까지 일일이 헤아리시며 그렇듯 감 높이 내세워주시는 그 품속에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의 삶이 거동치고 있습니다. 정녕 그렇듯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혁명에 바친 생은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며 당과 조국 인민의 기억 속에 영원토록 빛을 뿌리는 것입니다.